안녕하세요. 주책임입니다. 취준생분들 요즘 서류도 넣고 인적성, 그리고 면접 준비도 하시느라 정말 바쁘시겠죠? 저도 여러분들의 취준 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제 면접 경험담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 나는 면접 볼 일이 없다 라고 하더라도 오늘 이 영상만큼은 끝까지 보시길 정말 추천드려요. 오늘 내용은 여러분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제가 이전 영상에서 직무 면접 합격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임원 면접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 대학생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탈춤 동아리 활동 덕분에 저는 임원 면접을 정말 수월하게 치렀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 얘기를 하기 앞서 저는 며칠 전 정말 안타까운 기사를 보게 됐는데요. 최근 몇 년 동안 대학 내 동아리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추세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대학생들이 취업 스펙을 쌓는 것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친목, 취미 위주의 동아리가 인기를 잃고 심지어 전통이 오래된 동아리도 문을 닫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실제로 제가 활동했던 탈춤 동아리도 현재는 다른 주제 동아리로 변경되었습니다. 제가 졸업할 때쯤 동아리 인기가 사그라들었고 신입회원 모집도 어려워졌거든요. 이것은 요즘 대학생들이 개인의 역량 개발에 집중하면서 생긴 현상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대학 생활 중 3년 동안 탈춤에 헌신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때 제 열정은 20대 초반의 추억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대기업에 합격하는데 큰 도움을 줬던 독특하면서도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신입사원 서류 접수 시 제가 대학 시절 받은 여러 상장 및 자격증을 전부 첨부했었는데요. 제 전공 관련 상장과 자격증은 딱 하나씩 있었고요. 이것을 제외한 모든 상장, 감사장, 그리고 해외 봉사활동 인증서는 전부 탈춤과 같은 전통 마당놀이에 관련돼 있었습니다. 이 두 개는 탈춤 경연대회에 나가서 2년 연속 동상을 받았던 상장이고요. 그리고 동아리 경진대회에 나가서 탈춤을 선보이며 저희 동아리를 소개하는 대회가 있었는데요. 여기에서도 동상을 받았었어요. 특히 감사장은 제가 호주로 워킹홀리데이를 하러 갔을 때 받았었는데요. 그 당시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렸던 한 페스티벌에서 폭물과 사물놀이 공연이 예정돼 있었어요. 그래서 급히 꽹과리를 칠 수 있는 사람을 모집하더라고요. 저는 탈춤 동아리에서 사물놀이도 배운 적 있어요. 그리고 제 주악기는 꽹과리였죠. 그 덕분에 호주에서 정말 귀한 행사에 참여도 하고 이렇게 감사장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교내 대학생 해외봉사에 참여하는 것도 정말 경쟁률이 치열했었는데요. 저는 동아리에서 배웠던 사물놀이 덕분에 특기자 전형으로 정말 쉽게 합격할 수 있었어요. 사물놀이를 할 줄 아는 학생이 별로 없었거든요. 이렇게 저의 신입 개발자 자기소개서는 정말 웃기게도 전통 마당놀이 활동으로 가득 차 있다 보니 임원 면접 시 면접관들의 이목을 제대로 끌 수밖에 없었습니다. 임원 면접은 약 10분간 진행됐었는데요. 이 중 체감상 반 이상의 시간은 탈춤에 대해 마치 대화를 하듯 면접이 진행됐습니다. 왜 대화라고 느꼈었냐면 임원분들의 질문이 전형적인 면접 질문이 아니었었거든요. 어떤 질문이었냐면 탈춤을 하면 무슨 역할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는 어떤 역할을 했었나요? 왜 젊은 여자 역할이 아닌 할미 역할을 했었죠? 등등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저의 탈춤 활동이 진짜 궁금해서 본인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싶은 질문들을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물론 기본적으로 면접이니까 면접관님의 의도가 있는 질문들도 있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전 대답하기가 오히려 너무 쉬웠어요. 탈춤, 풍물, 그리고 사물놀이. 제가 대학생활 중 3년간 심지어 방학 기간 중에도 정말 열정적으로 참여했던 활동이기에 할 말이 너무너무 많았거든요. 하지만 사실 직무 면접과는 달리 저는 임원 면접에서는 합격 여부를 가늠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아니, 헷갈렸어요. 내가 면접을 보긴 본 건가? 너무 탈춤 얘기만 한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결국 제가 최종 합격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탈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 그것으로부터 배운 가치와
교훈을 제가 공유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면접 시간의 대부분을 제가 좋아하는 주제로 대화를 한 덕분에 저의 의사소통 능력까지 면접관 분들이 좋게 평가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대화 속에서 면접관 분들은 제 열정과 진심을 느꼈을 거예요.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대해선 자연스럽게 열정이 생기기 마련이고 그 열정은 타인에게 전달될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직무 면접 팁으로 해당 직무에 대한 나의 열정을 잘 드러내는 전략을 공유드린 적 있습니다. 사실 직무 면접 때와는 달리 임원 면접에서는 열정이란 키워드를 생각하고 임했던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면접 당시를 다시 돌이켜보니 저는 또 저의 열정을 많이 드러냈더라고요. 요즘 좋은 기업에 취업을 하는 게 정말 어렵고 대부분의 취준생들의 스펙이 상향 평준화돼 있죠. 그래서 대학을 이제 겨우 입학했는데도 불구하고 스펙을 쌓아야 한다는 압박을 받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저는 여러분이 나만의 관심 분야를 적극적으로 찾아보시고 그걸 추구해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얻는 경험과 추억을 소중히 여기세요. 여러분의 관심사가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여러분을 독특하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자신의 독특한 경험과 이야기를 가진 사람은 어디서든 돋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걸 숨기지 말고 드러내보고 꼭 결과물을 만들어 보세요. 제가 탈춤과 사물놀이 활동을 통해 다양한 상장을 받았던 것처럼요. 그런데 이 말이 대회에 나가 수상을 해야만 한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요즘 같은 시대엔 SNS 덕분에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수단은 정말 다양해졌어요. 한 가지 예로 나의 활동을 유튜브로 남기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죠. 지금 제가 주책임 채널에 영상을 올리는 것처럼요. 어쨌든 이 결과물이 곧 여러분들의 경쟁력이 될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만의 특별한 경험을 쌓고 그것을 자신감 있게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랄게요. 아무리 좋은 경험을 가지고 있어도 남들이 그것을 보지 못해서 인정해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럼 오늘도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이!